자, 첫 번째 앱은요, 여러분이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뭐 내가 이렇게 가는데 내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상관없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코드가 나오는데 코드는 한 번도 입력해 본 적이 없는데 그것도 상관없어요. 일단 여러분이 이제 하라는 대로 같이 한번 쭉 따라가 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프로그래머가 심지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코드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요, 우리가 첫 번째 앱에서는 여기에 막 글자도 한번 바꿔보고, 화면에 보이는 글자도 바꿔보고, 일단 앱을 실행을 먼저 하겠죠? 글자도 바꿔보고, 버튼으로도 만들어보고, 버튼 눌렀을 때 동작도 막 시킬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내용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네. 어쨌든, 자,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먼저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보이죠? 자, 이거를 시작 화면이라고 부릅니다. 시작 화면. 자, 시작 화면에 보면 이 가운데 메뉴가 보입니다. 메뉴 중에서 자, 스타트로 시작하는 메뉴 이걸 클릭합니다. 자, 스타트 a new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 새로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앱 하나당 하나의 프로젝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프로젝트는 앱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스타트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요. 자, 이거는 앱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화면에 지금 이게 다 보이지가 않는데요. 제가 이렇게 살짝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런 화면이 보이는 거죠. 자, 요런 화면이 보이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자, 첫 번째 화면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네임이라고 나옵니다. 이름은 정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이 만드는 앱의 이름이 뭐다라고 하는 것만 일단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는 대문자 H로 시작하는 hello라고 하는 걸 넣어봅니다. 자, 여기에 컴퍼니 도메인이라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techtown.org라고 입력을 해봅니다. 자, 여기에 컴퍼니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가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윈도우 사용자 계정 이름처럼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꾸실 수 있고요. 저는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다른 걸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패키지 네임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 패키지 네임은 이제 자바를 해보셨다라고 하면 자바의 패키지 네임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앱을 구분하는 일종의 구분자가 되는데요. 일단 요 컴퍼니 네임이나 패키지 네임은 한번 입력을 해두면 다음번 프로젝트 만들 때부터는 애플리케이션 네임만 입력하시면 돼요. 사실상 여기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네임만 입력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아래쪽에 보면 프로젝트 로케이션에 여러분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라고 하는 폴더 밑에 이렇게 여러분이 입력한 이름하고 똑같은 거가 이렇게 입력이 됐을 거예요. 자, 이거는 여기 있는 사용자 계정 밑에 윈도우 사용자 계정 밑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라고 하는 폴더가 자, 작업 공간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든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파일들은 이 안에 만들어져요. 헬로우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쭉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파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가 다 차 있어서 여기에 자, 북 1-5라고 하는 거 폴더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 밑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이제 다른 폴더 지정을 하셔도 됩니다. 기본 폴더를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자, 이제 next로 넘어갑니다. 자, next 넘어가면 자, 뭔가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값은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의미만 잠깐 볼게요. 자,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게 스마트폰도 안드로이드를 쓰는 게 있고 watch라고 하죠. 자, 우리 시계를 안드로이드를 쓰는 게 있고 TV도 안드로이드 쓰는 게 있고 자동차도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용으로 만들 거냐에 따라서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코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폰 앤 태블릿이 스마트폰과 태블릿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이제 미니멈 SDK라고 하는 거는 API 15로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25니 뭐 이렇게 최신 버전인데 어느 옛날 단말 중에 어디까지 지원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건 나중에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거 그냥 놔둔 상태로 넘어갑니다. 넥스트를 눌러보면 자, 요게 나오는데요. 자, 요거는 안드로이드는요, 앱을 실행하면 화면이 뜹니다. 화면. 자, 윈도우 기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에도 또는 맥북 같은 경우에 전부 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화면이 뜨잖아요.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화면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럼 그 첫 화면에
기본 화면 형태가 뭘로 되게 할 거냐를 여기서 선택을 합니다. 자, 우리는 가장 단순한 형태, 아무것도 없는 단순한 형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empty activity 선택된 그 상태 그대로 두려고 합니다. 자, 이걸 그대로 둔 상태로 갈 텐데요. 밑에 이렇게 내려보면 화면 유형을 선택을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그죠? 예,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empty,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직접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얘가 동작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next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뭔가 요약 정보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이런 파일들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뭐 자세하게는 지금은 알 필요가 없고요. 나중에 하나씩 알아가게 될 겁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 화면까지 넘어오면서 자, 프로젝트의 이름만 입력한 것과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패키지 이름이니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입력해 놓으면 다음번에 다시 그대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프로젝트 이름만 입력하고 디폴트를 next 넘어오면 마지막에 이렇게 finish 버튼이 보이는 화면이 떠요. 자, finish 버튼을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자, 시간이 좀 걸려요. 일반적으로. 자, 근데 이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자,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기능들이 이제 많이 계속 이렇게 막 동작을 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노트북 또는 PC가 CPU가 너무 느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메모리도 16기가 정도 권장을 합니다. 일단 이제 8기가 정도 되면 이렇게 동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이제 근데 나중에 우리가 에뮬레이터 실행을 할 텐데 에뮬레이터 실행할 때는 메모리가 16기가 정도 돼야 좀 안전하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너무 적으면 에뮬레이터도 제대로 실행이 안 돼요. 메모리가 적어서.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실행을 하면서 잘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노트북이나 PC의 메모리가 너무 적은 경우, 이런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안 되는 상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뭔가 만들고 있었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제 상태바에 진행 상태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진행 상태가 다 없어지면 얘가 기본적인 동작을 다 한 거예요. 새로운 걸 뭔가 만든 거가 되고요. 자, 요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기본 창입니다. 아직 다 뜬 건 아니고요. 자, 요거는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기본 창은요, 인텔리제이라고 하는 거를 확장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본 틀이 이제 원래는 인텔리제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인텔리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자바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도구고요. 개발 도구고, 그걸 확장해서 이제 안드로이드를 만들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왼쪽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 요게 이제 만들어진 파일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앱을 위한 기본적인 파일들을 다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얘가 만들어줘요. 자동으로. 그래서 만들어지는 파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파일들을 쭉 만들어주는데, 그 만들어진 파일을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둘째 마당에서 차근차근 알아갈 겁니다. 그걸 다 지금 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일단은 저게 앱이라고 하는 기능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만들려면 힘드니까 미리 다 만들어준 거구나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보면 자, 밑에 아직도 뭔가 동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뭔가 동작을 하고 있고, 뭐 여기 뭐 빨간 표시가 돼 있고, 뭐 에러가 난 것처럼 아래쪽에 빨간 줄도 거 있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면 그 과정이 끝날 거고, 이제 다 없어졌어요. 저 빨간 표시도 없어졌죠. 자, 요게 자, 프로젝트가 다 생성이 된 그 상태가 됩니다. 지금 보면 한 1분 30초 정도가 걸렸는데요. 여러분 PC에 따라서 더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안을 해서 보시면 되고요. 너무 느리다 그러면 CPU나 메모리를 좀 좋은 걸로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만들어졌는데요. 자, 이 화면 자체가 좀 복잡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죠? 프로그래밍 저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해봤다고 하더라도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써본 적이 없는데요. 안드로이드 앱 개발 이제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다 해본 적 없죠. 그죠? 그러면 이 화면을 어떻게 생각하냐? 뭐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복잡할 수 있지만 이 화면 기능을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래 한글 같은 거를 쓸 때 아래 한글의 모든 메뉴 다 아나요? 아니죠. 엑셀 쓸 때 모든 메뉴 다 몰라요. 근데 하잖아요. 그죠? 파워포인트 다 몰라도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정말 필요한 기능 하나하나만 일단 익혀가면 됩니다.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필요할 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위에 메뉴 똑같이 있습니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조금 뭐 더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메뉴 있고요. 아이콘 있고요. 여기 있는 요 그 다음 줄은 경로를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이 어떤 파일을 열었는데 그 파일이 실제 파일 탐색기에 여기에 있어요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씩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왼쪽 영역이 있고요. 여기에 가운데 영역이 보입니다. 이렇게. 그죠? 요 왼쪽 영역을 프로젝트 영역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프로젝트 영역. 가운데 영역을 작업 영역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작업 영역. 작업 영역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저 프로젝트 영역은요. 여기 왼쪽에 보면 프로젝트라고 하는 탭이 세로로 이렇게 걸쳐 있죠. 요걸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들어가기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왼쪽 벽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이걸 누르면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 영역이에요. 자, 이게 이제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안에 만들어진 파일을 정리해 놓은 거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근데 가끔씩 이런 화면 안 보이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아니던데요 이렇게 안 보이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양쪽 화살표 같은 게 있죠. 이걸 클릭을 하면 이게 실제로는 탭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프로젝트라고 하는 탭이 보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보입니다. 요거는 뭐냐? 실제 파일 탐색기에서 보는 그 내용을 여기다 뿌려준 겁니다. 실제 요 헬로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곳이 여기라는 거고요. 그다음 그 밑에 헬로 폴더가 있는데 그 폴더 안에 이런 파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훨씬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파일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를 아까 이걸 다시 눌러보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탭을 선택하면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앱을 만들 때 필요한 내용들만 보여줘요. 자, 이것도 이제 점점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이것도 잘 모르겠다?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자, 왼쪽이 이제 일단 프로젝트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가운데가 작업 영역이에요. 작업 영역. 자, 우리가 파일을 선택해서 자, 선택해서 보면 띄워보면 이게 탭 모양으로 그게 열리게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파일이 지금 두 개가 열려 있다는 거죠. 두 개. 그죠? 그래서 main activity.java가 열려 있을 수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자, 자바 소스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아유, 자바 모르는데요? 상관없습니다. 네, 일단 자, 자바를 모른다라고 하면 얘기했죠. 자바에 대한 기초 서적을 같이 병행해서 보는 건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지만 일단은 지금 여기서는 자바를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activity main.xml도 파일이 열린 거네요. 그러면 자, 이걸 클릭해 봅니다. 자, 혹시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진 않고 대부분 자, 요렇게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근데 렌더 에러스라고 하는 게 뜨면서 뭐 요런 모양만 보이네요. 자, 일단 이게 좀 화면이 작게 보이죠? 그러면 여기 activity main.xml로 탭을 더블 클릭해 봅니다. 자, 그러면 요런 모양이 되죠.